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내일이라고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구성원들의 자기다운 성장을 도와서 이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과로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인재성장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조직문화, 리더십, 강점 이런 테마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근속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년 어떻게 그렇게 오래 다니셨어요? 물어보셨잖아요. 그걸 좀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눈치 안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혹은 저렇게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면의 눈치도 없었고요. 내가 이거 되게 부족하고 이거 좀 자신 없어요 라고 나의 되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오픈을 해도 와, 쟤는 저거 되게 부족하대. 근데 저러면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치를 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내 의견을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결국은 리더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경영자분들은 솔직하시죠. 왜냐면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만 솔직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솔직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장성규의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거기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한 600명한테 리더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냐고 했더니 대표이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100번 정도 읽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느껴졌어요. 되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고 누군가는 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꺼려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허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사실 저도 이거 좀 부족한데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솔직함, 근데 그 솔직함에는 잘난 솔직함, 의견적 솔직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느끼는 취약성에 대한 솔직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솔직함을 오픈하는 리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일 테고,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을 배우잖아요.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제도고 하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게 그 대표님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내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단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그런 제도적인 게 아마도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대학내일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삼성 다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일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배민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약간 유쾌하고 즐거울 거야. 토스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일 칼같이 하고 진짜 미친 극효율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대학내일 다니는 사람들을 상징했을 때는 자기 일에 정말 너무 즐겁고 자기 일처럼 하는, 근데 이것도 약간 어폐인 게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어떤 경력직으로 오신 분이 이제 저랑 커피를 마시다가 선생님 대학내일 되게 이상한 조직인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이곳이 첫 회사인 사람은 이게 이제 공기 같은 기준이 스탠다드가 되어버린 이상하고 말고를 모르거든요. 근데 다른 조직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너무 달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아니 한 번이 야근할 일이 있었는데 야근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그 야근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야근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야근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5, 6년 일하고 왔는데 자발적인 야근을 처음 봤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내 일처럼이 아니라 이걸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그게 그 세 번째 우리 구성원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하고 싶지 않은데 팀원들이 수동적이에요. 뭔가 좀처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들 의견 개진하지 않아요. 얘는 왜 이렇게 수동적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책임감이 없죠?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죠? 이것처럼. 근데 생각해봐야죠. 그 팀원이 정말 수동적인 걸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 저희 팀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그분이 입사하고 처음 한 3개월 동안은 사무실에서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자기 의견이 없지? 되게 수동적인 문화에서 일하다 오셔가지고 좀 수동적이 되셨나? 라고 그때 저는 좀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근데 물어봤어요, 한 번은. 그때는 왜 그렇게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해도 되나? 라고 확신이 없었대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내가 완성되지 않고 뭔가 정제되지 않고 이 조직에 대해서 막 아는 사람이 아닌데 섣부르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딱 자기한테 시킨 일만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뭐죠?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죠 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뼈를 때렸거든요. 실수가 반복되면요, 예를 들어 계속 뭐 일정 빵꾸나고 뭐 오타 나고 뭔가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제가 좀 덤벙대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제가 일 처리를 좀 매끄럽게 못했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일의 병목에 걸리는 일들만 계속 맡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여러 개.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죠. 이 사람이 수동적으로 보이게끔 만든 게 나의 이런 영향일 수도 있겠고, 리더인 나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 팀의 구조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고, 업무의 특성일 수도 있겠고, 이 이유를 굉장히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입을 닫게. 이게 이제 아주 정형화된 패턴이고 가장 핵심은 지레짐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최선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무조건 지금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믿은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지금 왜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말할 때 내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표정을 보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빅데이터가 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미간의 움직임이나 이거는 이런 이미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 속마음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속마음부터 내가 정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꽂혀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 손흥민인데요. 왜 다들 손흥민을 좋아할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그때 폭력 사건 있죠.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만약에 손흥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이천수 이런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저는 이 양상은 너무나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녁 시간에 일 얘기를 하는 상사에 대한 이제 후배의 그런 거 악유였잖아요. 근데 이천수가 그랬으면 막 전 국민들이 나서서 역시 꼰대야 이랬을 텐데 손흥민이 나서니까 역시 후배를 위한 조직과 축구를 위한 애정이 뿜뿜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그 팀장님들이나 이제 경영자분들도 조직을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이거 솔직히 그냥 접어놓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손흥민 같은 브랜드가 될지 아니면 호날두 같은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이 팀, 이 조직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반의 나의 가치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가치가 그 단계가 3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 브랜드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언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말,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상대방이 이은경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인지를 한 것을 기반으로 자기 행동을 바꾼대요. 예를 들어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할까요? 근데 나이키 광고를 해요. 그러면 고객이 나이키는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런 제품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죠.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게 예전에는 뭐 룰루레몬 가가지고 레깅스 샀는데 이제 나이키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행동의 변화라 그랬을 때 손흥민은 이제 평소에 인터뷰 때마다 항상 말했던 게 팀과 동료와 팬들의 덕분이다. 그리고 동료 누구를 찍어서 오늘은 땡땡땡이 너무 잘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런 메시지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은 되게 팀과 동료와 축구에 헌신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박힌 거고 그래서 이번 일이 있었을 때 행동을 변화한 거죠. 우리 손에 건들지 마.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팀장으로서 경영자로서 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언행을 반복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성원들, 나의 팀원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팀원들이 나의 커뮤니케이션과 나의 피드백과 어떻게 보면 나의 영향력에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이 3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리더십이라는 생각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가인즈 컨퍼런스 5월 24일 역삼 아모리스에서 뵙겠습니다.